권력이 내 손안에 있다면 어찌 살려두겠는가? 권력을 탈취하기 전에 난세에는 유능한 사람을 등용해야 하지만 천하를 평정하고 나면 이들을 제거하여 호환을 없앤다. 전자에서 무능한 자는 불필요하며 후자에서 공로가 높은 자는 위협이 된다. 권력의 쟁취도 일종의 능력이지만 권력만을 위한 심리와 행동은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을 무고한 피해자로 만든다. 그들은 온 힘을 다했는데도 끝내 의심을 받고 역적으로 물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곤 했다. 하지만 권력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행동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도와 권력을 장악하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자신의 손에서 권력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이미 손안에 들어왔다면 그들은 쓸모가 없는데 어찌하여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들을 살려두어 밤낮으로 걱정하겠는가? 유유가 세운 송왕조는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부자간, 형제간, 친척간의 사륙이 끊이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을 연출했다. 후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송명제 유욱은 재능 있는 사람과 뜻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조카 유자업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황제가 된 유욱은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 공신들을 대대적으로 잡아 죽이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동생 유흉마저 무명을 씌워 죽여버렸다. 그리고 형 유준의 자식 28명도 호환을 제거한답시고 모두 죽여버렸다. 노년에 이르자 유욱은 매일 근심에 잠겨서 안절부절 못했다. 어느 날 그의 비빈이 조심스레 이유를 묻자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자들은 아직 어린데 짐은 이미 늙었으니 어찌 걱정하지 않겠소?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의 둘러싸인 어린애들이 어떻게 조정의 대신들을 당해낼 수 있겠소? 어떻게든 만반의 존재를 해놓아야 하요. 당시 이미 유욱은 그가 위험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거의 다 제거하고 단지 2사람만 남겨두고 있었다. 한 사람은 나이든 장군 장영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황후의 큰오빠 왕경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시를 한 수 지었다. 일사는 가까이 할 수 없고 풍장은 쏘아 죽여야 할 사람이다. 여기서 일사는 즉 왕자로서, 왕경문 풍장은 곧 장자로서 장영을 가리킨다. 유욱의 살기가 충분히 드러나는 시였다. 왕경문은 유욱의 속셈을 눈치채고 몇 번이나 사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욱은 마치 진심인 듯 그에게 긴 편지를 써서 위로를 했다. 사람이 부귀 영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에 처했다고 할 수는 없다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없으면 그만 아니겠소.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형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지내시오. 말은 이렇게 번듯하게 했지만 일단 자신이 죽고 나면 명망과 지위가 높은 왕경문이 왕위를 빼앗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유욱은 반드시 왕경문을 제거하고자 했다. 유욱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신의 계획을 즉시 실행했다. 그는 신하를 시켜 왕경문에게 독주를 보내면서 왕경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한다는 편지를 한 통 덧붙였다. 당시 왕경문은 한창 친구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 별로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독주를 받아 마시고 억울하게 죽어갔다.